자, 인공지능이 인간을 뛰어넘고 기술 발전이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는 순간,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 같지만 어쩌면 우리 세대가 마주하게 될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특이점인데요. 이게 과연 인류의 마지막 발명품이 될까요? 오늘 이 엄청난 개념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죽음이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된다면 어떨까요? 늙고 병드는 이 생물학적인 한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특이점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꿈꾸는 미래의 첫걸음입니다. 이런 담대한 예측의 중심에 바로 이 사람이 있습니다. 발명가이자 미래학자 레이 커즈와일. 그가 딱 집어서 2045년이라고 했을 때 전 세계가 정말 발칵 뒤집혔죠. 엄청난 논쟁이 시작됐고요. 과연 이 예언 진짜 현실이 될까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커즈와일을 그냥 몽상가나 공상가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키보드 신디사이저, 또 시각 장애인을 위한 문자인식 기술 같은 걸 발명한 아주 뛰어난 엔지니어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예측은 어떤 신비로운 계시 같은 게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쌓아온 데이터를 아주 철저하게 분석한 결과물이라는 거죠. 그럼 커즈와일 예측의 심장, 그 핵심 엔진은 뭘까요? 바로 수학 가속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간단히 말해서 기술 발전 속도가 그냥 빨라지는 게 아니라 그 빨라지는 속도 자체가 점점 더 빨라진다는 거예요. 어제의 혁신이 오늘의 디딤돌이 되고 오늘의 발전이 내일은 훨씬 더 큰 도약을 만들어내는 그런 멈추지 않는 가속 말이죠. 아마 이 법칙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무어의 법칙일 겁니다. 자,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이게 뭘 보여주냐면 우리가 똑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컴퓨터 성능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정말 말도 안 되게 기하급수적으로 좋아졌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가속 현상이 비단 기술에만 해당되는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인류의 경제 생산성, 그러니까 1인당 GDP 그래프를 길게 놓고 봐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놀라운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어요. 에너지 분야라고 다를까요? 전혀요. 태양광 설치 용량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비용은 반대로 똑똑 떨어지고 있죠. 보세요. 기술, 경제, 에너지. 분야는 다른데 기하급수적 발전이라는 똑같은 패턴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무섭게 빨라지는 가속의 끝에는 과연 뭐가 있을까요? 커즈와일은요, 아주 구체적이면서도 어쩌면 세상을 완전히 뒤바꿔버릴 그런 미래를 그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커즈와일은 아주 구체적인 타임라인까지 제시했어요. 보세요. 불과 몇 년 안 남았죠? 2029년. 이때 AI가 인간 수준의 지능에 도달하고요. 2030년대가 되면 우리가 1년 살 때마다 과학기술이 우리 수명을 1년 이상 늘려주는 이른바 수명 탈출 속도에 도달한대요. 그리고 마침내 2045년 특이점이 온다는 겁니다. 와, 그럼 특이점이 온 세상은 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상상만 해도 엄청나죠. 우리 혈관 속을 아주 작은 나노봇들이 돌아다니면서 세포를 고치고 암 같은 병을 치료하고요. 우리 뇌는 클라우드에 바로 연결돼서 지식을 무한대로 확장하고, 심지어는 우리 위식 자체를 컴퓨터에 업로드해서 육체가 죽어도 영원히 사는 말 그대로 SF 영화에서나 보던 일들이 현실이 된다는 겁니다. 듣기만 하면 정말 지상낙원, 유토피아 같죠? 하지만 이 장밋빛 미래로 가는 길이 그렇게 순탄하기만 할까요? 사실 이 미래는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이면서도 정말 대답하기 어려운 심오한 질문들을 던집니다. 혹시 테세우스의 배라는 역설 들어보셨나요? 고대 그리스의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배가 낡아서 널판지를 하나씩 새 걸로 바꿔요. 그렇게 계속 바꾸다 보니까 나중에는 원래 있던 부품이 하나도 안 남게 된 거죠. 자, 그럼 이 배는 여전히 테세우스의 배일까요? 이걸 우리한테 적용해 보는 거예요. 만약 우리 몸의 세포가 나노봇으로, 뇌의 신경세포가 인공뉴런으로 전부 대체된다면 과연 나는 여전히 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심각한 정체성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의식의 문제도 빼놓을 수 없죠. 과학은 뇌가 빨간색이라는 신호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러니까 쉬운 문제는 설명할 수 있어요. 기술적인 문제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왜 그 빨간색을 보면서 특유의 그 붉은 느낌을 주관적으로 경험하는지,
이 어려운 문제는 아직 아무도 설명하지 못합니다. 이런 주관적인 경험, 즉 의식이 없다면 인공지능이 과연 진정한 의미의 지능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쩌면 가장 근본적인 위협일지도 모를 고릴라 문제라는 게 있습니다. AI 연구가인 스튜어트 러셀이 만든 말인데요. 생각해 보세요. 고릴라도 분명 지적인 동물이잖아요? 하지만 자기들보다 훨씬 더 똑똑한 인간이 나타나자 이 행성의 지배권을 잃고 자기 운명조차 스스로 결정할 수 없게 됐죠. 그럼 질문은 아주 명확해집니다. 만약 우리 인간이 만든 존재가 우리를 아득히 뛰어넘는 지능을 갖게 된다면 과연 우리는 고릴라와 다른 운명을 맞이할 거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결국 특이점에 대한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거대한 갈림길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인류의 다음 단계, 위대한 진화일까요? 아니면 우리 인류라는 이야기의 마지막 장, 멸종으로 가는 길일까요? 바로 이 두 가지 시각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거죠. 한쪽에서는 특이점을 우리의 생물학적 한계를 뛰어넘는 필연적인 진화의 과정으로 보는 낙관론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초지능이 결국 인류에게 실존적인 위협이 될 거라고 경고하는 신중론이 있습니다. 하지만요, 이 논의에서 정말 중요한 건 2045년이 맞냐 틀리냐 그런 날짜 맞추기가 아니에요. 진짜 핵심은 이 거부할 수 없는 기하급수적인 기술 발전이 우리 스스로에게 인간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이 근본적인 질문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질병, 노화, 심지어 죽음이라는 지금까지 인간 존재의 기본 규칙들을 우리 손으로 직접 다시 쓸 수 있게 된다면 우리 인류는 과연 어떤 새로운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찾아야 할까요? 미래는 어쩌면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는지도 모릅니다.